자, 이거 같이 보시죠. 지난번에 보신 겁니다.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데요. 천천히 가죠. 천천히 가는데 어이쿠, 이 사고 다시. 시속 한 10 좀 넘을까요? 이렇게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 이 가게에서 이렇게 갑자기 식당이에요. 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한 1, 2m인데 실질적으로 한 4, 5m 되겠죠? 4, 5m까지 될 수도 있겠죠? 이 사고 지난번에 투표 여러 번 해봤습니다. 식당에서 저 아이가 자꾸 막 움직이길래 식당 주인이 아유 부모한테 쟤 좀 앉혀놓으세요. 그런데 그냥 계속 그러더니 나온 거예요.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분들은 차 갖고 다니지 마세요. 고속도로만 다니세요.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차는요 넓은 길 가다가 골목길도 가고요, 이면도로 가고요, 가게도 있고요. 가게에서 언제적으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저걸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저걸 피하려면 가게마다 문 앞에 서서 천천히 서서 포복하듯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뒤에 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난리 납니다.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민식이법이라 하더라도 이건 운전자 잘못 없애야 돼요.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하더라도 저거는 운전자 잘못 없애야 됩니다. 운전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고는 주변에 부모가 없어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음. 운전자 본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를 찾아 식당 들어가서 부딪혔다라고 연락처 교환했다. 그 다음날 연락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고 접수했다. 150만 원 달라고 그런다. 이게 민식이법 적용돼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보죠. 5월 15일 날 거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에요. 보험사 측에서 나한테 할증이 될 거라 그런다. 5월 16일 날 보험사가 문자가 왔다. 106만 원에 합의했다라고 문자가 왔다. 106만 원 줬어요. 그러면서 80대 20 얘기했어요. 내가 80%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박차가 이면도로 서행 중에 무슨 식당 앞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나 어린이가 부딪혔다. 처음에는 80대 20이라고 그랬어요. 불박차 80, 어린이 2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 뭐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중에는 원래는 80대 20이에요. 그런데 뭘 플러스 마이너스 막 해갖고 뭐 잘 안 보이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들어왔고요. 그런데 또 어린이는 또 빼줘야 되고요. 또 보차도 구분해서 또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행인의 뭐 그러고요. 보호자의 감호태만. 그래서 어린이 과실 65%예요. 그러니까 고객님은 35%예요. 그래서 분명히 80대 20이었어요. 80대 20이라서 106만 원을 줬어요. 3일 만에. 그런데 따지니까 잘못했어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러더니 어린이가 65%고요. 자동차는 35%예요. 그런데 106만 원 똑같아요. 106만 원에 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님이 50% 미만이니까 할증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 보험사는요.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그것도 줘야 되는데요. 과실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빼니까 결국 치료비만 주면 끝이에요. 치료비만 줬어요. 그래서 전액 공제 처리했어요. 위자료도 한 푼도 안 줬고요. 기타 손해배상 이거는 통원치료 하루에 8,000원씩 주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비만 줬어요. 전액 공제 처리. 과실상계 및 치료비 공제로 전액 공제 처리했어요. 그 한의원에서 치료받았는데요. 한 번 치료하면은 처음에 빼고요. 나머지는 한 번 치료에 6, 7만 원 들어요. 근데 의사가 2주 진단 내었어요. 그러니까요. 첫날 간 거 빼고 나머지 6, 7만 원, 6만 5천 원으로 계산한 거 6, 7만 원에 중간 13번 간다. 날마다 병원에 간다. 84만 5천 원이에요. 치료비가 84만 5천 원이에요. 얘가 2주 진단이니까 날마다 병원에 가면. 또 한의원은요. 첩약, 어혈,
어혈제를 기본적으로 처방해줘요. 그래서 그게 한 제에 20에서 25만 원이에요. 근데 두 제까지 두 제까지 처방할 수 있어요. 그럼 20만 원 곱하기 2 하니까 40만 원이에요. 한의원에서 주는 저 첩약 먹습니까? 교통사고 환자들? 여하튼 간에 한의원에서는 첩약이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20만 원이 두 제가 나온대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하루에 6, 7만 원씩 2주 동안 첫날 빼고 13번 더 갈 거니까 84만 5천 원. 거기다가 한약 두 제 40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합치면은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은 요거만 해도 치료비가 124만 5천 원이에요. 치료비만 병원 진단서 근거로 합의금을 산정 시 최소 124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싸게 끝냈잖아요. 106만 원에, 106만 6천 원에. 그쪽 보호자는 150만 원 이상 달라고 그랬어요. 위자료도 주고 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깎아서 106만 6천 원에 합의했어요. 잘했잖아요. 아이고, 치료비만 124만 5천 원 나올 건데. 우리가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치료비는 현재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상태로 심사 중이다. 예전에는 각 보험사에서 그걸 심사했는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고 심평원에서 대신 심사를 해줘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한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치료비 청구가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적정한지 아닌지 심사 중이래요. 그럼 몇 번 치료했을까요? 전 그게 궁금해요. 여기 보면은 한 번은 빼고, 초진 치료비 빼고, 14일 중에서 하루 빼니까 13회. 그리고 이 치료비 받고 아프면 또 병원에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으라고 주는 돈이거든, 저게. 자동차가 잘못이 조금밖에 없고 아이가 많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대줘요. 치료비만큼은 다 대줘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보험사 말대로 자동차 운전자가 35%, 어린이가 65%, 치료비는 대줘요. 그것은 실제 들어간 치료비. 106만 6천 원을 줬는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치료비, 진단서만 가져와. 하루치 빼놓고 13일 내가 줄게, 알아서 줄게. 그래, 끝나자. 이 조기 합의, 일찍 합의, 조기 합의에 아주, 이건 큰 문제예요. 일찍 합의한다는 미명하에 치료가 필요치 않은데도 진단서만 가져오면 하루에 6, 7만 원씩 하고 약값까지 해갖고서 왕창 124만 5천 원인데 깎고서 106만 6천 원이다? 그러면서 106만 6천 원에 합의가 끝냈고, 그리고 당신은 할증 될 거다라고 분명히 문자가 왔어요. 따지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 그게 말이죠. 약관이 바뀌었어요. 할증 기준이 바뀌어갖고요. 차대 보행자 사고도 과실이 50% 미만이면은요. 할증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3년 동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할증료율이 적용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증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보험회사 강북 대인보상부장 해갖고 딱 직인이 찍혀서 이게 왔습니다. 나한테 잘못이 있어야 치료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비는 치료하는 동안에 치료비를 왜 대주는 걸까요? 사람부터 살려놓고 보자. 그래서 나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확정되지 않을 때는 일단 치료비를 가불급으로 줍니다. 치료 다 해주고 나한테 잘못이 없으면 치료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요. 일단 사람 치료나 해놓고 보자. 그것은 실제 들어간 치료비입니다. 운전자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는데 딱 3일 만에 106만 6천 원에 싸게 끝났어요. 처음에 할증시킨다 그러다가 막 따지니까 할증은 안 시킬게요. 어떻게 80대 20하고 65대 35하고 금액이 똑같은지. 꽤 맞추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어린이는 치료를 몇 번이나 받았나요? 심사 중인 결과 나왔나요? 어린아이는 한의원 치료를 몇 번 받았는지요? 지난주 금요일에 치료비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치료비 지급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치료받지 말아라 라는 방향으로 조기 마무리해서 치료는 한 번만 치료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북 대인보상부장 병원에 딱 한 번 가고 진단서 제출하니까 106만 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투표하셨냐면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
자, 나는 피할 수 있다 3%, 못 피한다 97%. 나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십니다. 유무죄, 과실 여부,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 보험사 직원들은 3% 해당될까요? 그 보험사 사장, 강북 대인보상부장, 담당자, 그리고 운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 한 100명 나와 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사무실 근처 서초동 여기 이면도로 식당 많은데 그거 쭉 다니라고 그러세요. 예, 서초동이 넓어요. 서초 1동, 2동, 3동 많이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올 테니까 부딪혀봐, 피해봐. 하루 돌아다니면요 절대 못 피해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 그런 건 피해요. 왜? 다 운전을 그렇게 합니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보험사들의 퍼주기.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되고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그리고 조기 합의. 그냥 가서 아프다로 진단서 끊어주죠. 2주 진단서 끊어주면은 2주 106만 6천 원. 싸게 끊는 거. 이 돈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담당자하고 저 부모한테 토해내라고 그래야죠. 아니 자동차 잘못한 게 없는데 자동차 잘못 없는데 왜 보험사가 돈을 줍니까? 보험사 돈을 주는 보험사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 운전자 돈이에요. 운전자는 보험에서 관리할 뿐이에요. 내 잘못이 없는데 왜 줍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보험사예요. 보험사. 이거 보험사가 되돌려놔야 돼요. 나한테 한 점도 없어야 돼요. 보험사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50% 미만이면은 할증 안 돼요. 그런데요 3년 동안에 다른 사고 하나 있으면요 그럼 할증돼요. 나는 한 점이 없어. 나 할증 안 시키면 보험사도 퍼주는 말들은 괜찮아요. 근데 왜 나한테 3년 이내 사고 한 번이라도 나면 그때 할증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예비전과자 된 거예요. 왜 나를 예비전과자 만들어내요? 보험사에서 자손사고를 하든 뭐하든 그건 알아서 해.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불이익을 줘? 보험사가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맨날 내고 보험사 뭐 적자에 허덕인다고. 왜 안 줘도 되는 돈을 저렇게 퍼주고. 안 줘도 되는 돈을 잘못 줬다. 반환 받아와야 되는데도 받아와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걸 형법에서 뭐라고 하나? 1. 보험 사기. 2. 업무상 횡령. 3. 업무상 배임. 4. 업무방해. 뭐에 해당됩니까? 투표 시작. 요 넷 다 범죄예요. 이거는 경찰에서 당장 수사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하고 그 아이의 부모하고 무슨 관계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의 그 보상부장하고 뭐가 있는지 그래서 안 줘도 되는 걸 그냥 줘 그랬는지 만약에 그런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잘 몰라서 줬다. 그럼 다시 반환 청구해야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죠. 근데 알고도 줬어도 범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개입고 있어도 범죄. 둘 다 범죄예요. 무식해서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관할경찰서에 수사해야 돼요. 아니 고객들이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보험 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의 사기가 아니라 모든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보험 사기도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이거 보험사 직원들이 저렇게 퍼주면은 모든 고객들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보험 사기가 다를 바 없어요. 거꾸로 보면 이쪽에서 가져가면 보험 사기, 이쪽에서 퍼주면 뭐에 해당될까요? 100표 나왔네요. 예, 정답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92% 업무상 배임입니다. 담당 경찰서에서 수사해야 돼요. 아니면 검찰청에서 하든가.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런 식으로 안 줘도 되는 돈이 얼마가 더 있다.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나가야 되는 돈이 안 나가면은 나가지 않은 돈이 안 나가면은 그러면 보험료가 왜 맨날 이렇게 올라요? 지금도 세고 있는 보험금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 고질적인 이 병폐를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보험사가 달라는 대로 계속 보험료 인상시키면은 네네네네네네. 보험사가 차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저 차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가 자동차 잘못됐어요? 저런 보험사 직원 제대로 혼내야 돼. 이번 사건은 혼내야 다른 보험사에서 이거 안 되고 안 돼. 이거 이슈화 시킵시다. 어느 보험사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요새 한문철TV를 언론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건 정도는 뉴스에 나와요. 요거 뉴스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렇게 터무니없는 보험사 직원, 저게 업무상 배임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97%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슈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나쁜 병폐 언론에 크게 보도돼야 돼요.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어요. 보험사 이름은 저절로 밝혀질 겁니다.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험사 이름 얘기 안 합니다. 저 운전자분, 불박차 운전자분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내가 물어보고요. 자, 어느 방송에서 연락처 알려드리면 괜찮겠어요? 어느 신문에서 알려드리면 괜찮겠어요? 그렇게 피해자분, 피해자죠. 우리가 피해자죠. 예. 저 불박차 운전자분의 연락처만 알려드리면 그 다음은 저절로 뉴스에 저 보험사, 본사 딱 나오죠. 물론 모자이크 냈지만 어딘지 뻔히 나오게끔. 그렇게 될 겁니다.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내일? 모레? 3일? 사후 후에? 이번 주에 그렇게 하십시다. 이거 반드시 이슈화 시키십시다. 그리고 보험사도 정말 웃겨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웃겨요. 아니, 처음에 80대 20이라다가 나중에 60대 30, 65대 35? 할증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싸게 한 거예요? 병원은 딱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짜고 쳤을 가능성이 무지장 높습니다. 수사해야 돼요. 그래서 짜고 치지 않았으면은 그럼 무혐의 처리하고 돈은 환수 받아와야 돼요. 왜 안 합니까? 고객의 돈인데.